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 홍민입니다. 이번 1분기 정기회의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침착하게 잘 대처하여 하루빨리 안심하고 평화통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9년 4분기 정기회의 결과를 잠깐 리뷰해보면 지난 분기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이었는데요. 각 지역에서의 수렴된 의견이 최종적으로 12월 18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정책 건의에 반영되어 바텀업 정책 건의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정기회의 주제 역시 상임위원회 산하분과위원회 정책 건의 대주제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1분기 정책 건의 주제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 방안인데요. 국제적으로 각종 재난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한반도 역시 이에 대한 공동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과 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교통 운행 및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대응은 쇄국에 가까운 정책으로 향후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접경 지역의 현실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5개월째 DMZ 관광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장기화로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관광 중단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접경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분단으로 인한 방역상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퇴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북한 역시 평안북도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멸했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지리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남한이 아무리 방역을 해도 북한의 방역 부족으로 인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공동 방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구촌 시대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심화된 가운데 전염병 등에 의한 재난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협력은 절대적이며 재난 극복의 공동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남과 북도 한반도 생명 공동체로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공동의 안전을 추구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해 왔는데요.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 간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8천만 결여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일어나는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반도 생명 공동체 건설과 항구적 평화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상의 평화야말로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평화의 모태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생명 공동체는 단순히 접경 지역이나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 등의 생존 차원을 넘어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상의 평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상생하고 번영하는 평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남과 북,
모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신중하게 남과 북의 공동 방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우호적인 국제 환경에서 남북의 코로나19 공동 방역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북미 협상의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그리고 8천만 결의의 공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남과 북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는 남북이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을 가져왔듯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성사된다면 한반도가 평화의 공동체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기념비적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IOC 올림픽 헌장에서 개최 7년 전 개최지 선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최도시 조기 선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개최 11년 전에 LA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32년 하계올림픽도 2021년 이후 개최지 결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OC도 남북 공동유치 의향 발표에 대해 역사적 제안이라며 우호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징검다리로 2032년 한반도에서 평화의 제전이 열린다면 전 세계인의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증받음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다각도로 국내외적 유치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유치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 방안과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더 궁금하신 자료는 미리 보내드린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단에 제시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1분기 분과위원회 정책건의에 연계 반영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분기 정기회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